지금 여야가 청와대 특감반 비위에 대해서 조국 수석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돌아오시면 청와대 쇄신 수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거취 논란 난타전 조국 수석 놓고 여야 속내부터 좀 준비해 주세요. 청와대 흔들기, 과도한 감싸기, 조국 거취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모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날린 자리에 셀프 승진을 시도했다. 장관에게 첩보 내용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응시했다가 취소됐고 청와대는 구두 경고했던 일입니다. 또 하나 지인 연루 뇌물 사건 경찰에 확인. 첩보 상황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데 이건 좀 적절치 않다 해서 지금 감찰, 청와대 감찰하고 있고 부적절한 골프 접대. 뭐 다른 특감반원도 외부 인사가 골프 쳤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해찬 대표는 조 수석 잘못 없다. 박광원, 안민석, 표창원 의원 흔들지 말라. 경질이라고? 이건 대통령 힘빼기다. 조응천 의원은 뭐 소신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국 물러나야 된다 해서 조금 또 원망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박근혜 우병우로 만들지 마라. 김학영 의원은 그들만의 조국 엄호할 게 따로 있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주당 감쌀 때 아니다. 야당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네.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 대한 문책이랄까요? 경질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건 야당의 정치적인 말하자면 행위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그 사안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행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크기에만큼 관리자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 경찰들이 쭉 있는데 어디 파출소에서는 순경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경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수석이 취한 입장은 그게 가중한 그런 아주 큰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직자가 이 경우에 두고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조국은 촛불 정권의 상징이나 그러나 조국이 꺾이면 촛불 정신이 사그라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과도한 집착 정신을 보이고 있지만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가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문제는 적폐고 이번 정권의 문제는 일탈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실 직할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팀 전체를 쫓아낼 정도면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거 지금 지금 차정인 교수하고 지금 뭐 화면 나간 동안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냥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 조지다는 말이 좀 거북해서 그랬는데 그냥 사전에 있다 그러시니까. 예, 뭐 그럼 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뭐 야당의 입장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의 지금 감사 오도는 여건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아마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조질 때마다 이제 국은 국민의 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지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국어사전에 보면 호되게 때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비속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정치적인 공격의 호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물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은근히 아마 조국 수석이 계속 버텨주길 바랄 것이다. 오히려 속내는? 예, 속내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 중에 하나가 본인이 뭐 지금 적폐청산의 그 수사지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정작 그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의 이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호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고 있는 듯한 태도 그것이 그 위성적이다. 그리고 국민이 지금 바꿔라는 여론에도 지금 상당히 버티고 있는 오만함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부각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은 아마 지금 물릴 수 없는 카드라고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촛불 정권의 상징처럼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그리고 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또 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라도 조국 정치적인 좀 상처를 감내하더라도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아마 팽팽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간에 있어서 좀 정치적인 그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차 교수님 얘기는 뭐 놓고 치는 샌드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유의하겠네요. 어쨌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벼운 문제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벼운 문제는 절대 아니고 매우 무거운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라든가 민주당이 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정도 무슨 큰 비리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탈행위다. 그건 행정적인 책임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조국 수석까지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의 가장 요체는 책임입니다. 그 총괄적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이 제하는 것이고 이 사안은 이미 그런 행정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누구 무슨 야당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적어도 다른 곳이면 몰라도 민정수실의 특감반 그 반원들이 가서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은 마땅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해찬 대표의 그런 말씀은 좀 과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전에 김성태 대표가 그랬죠. 한 놈만 패다. 그래서 조국 수석 좋죠. 지금 그렇다고 왜 맨날 잘 그걸 걸렸죠. 그대로 쓰세요. 거북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인만 판단이 우병우처럼 가신가. 지금 딱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큰 건이 걸린 거니까 뭐 계속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고 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국 수석 업무는 촛불에 본인들 뭐 표현대로 하면 상징이기 때문에 저게 무너지면 조국 수석이 무너지면 잇따라 도민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야겠다. 뭐 그런 생각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는 문 대통령이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극적 반전의 결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제 그거 두고 봐야 되고 정진환 교수님으로 갔다가 아니 그 참여정부의 그 일했던 여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이 소위를 막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지율이 떨어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이 요즘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뭐 거의 9주째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볼고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를테면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 그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일들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내는 저는 뚝이 무너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이 뭐 조국이 꺾이면 촛불이 사라지는 거다. 이런 식의 저는 그 접근은 저는 국민 여론 또는 국민이 지금 이걸 민심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앞서 차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분이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건 이번에 인사 교체라든가 이걸 안 할 걸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집권 세력이었던 오만, 독선 이것의 소재로 끊임없이 아마 이것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분명해 보인다.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야 다 마찬가지로 지금 민심이 주시하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속내보다도요. 제가 일개 평론가에 불과하지만 좀 여야당에다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좀 고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당에서 계속 조국 수석을 옹호하는 자세로 그리고 뭐 조국 수석이 없으면 촛불개혁 없으면 사법개혁이 안 되고 촛불정부의 상징으로 만들면 제가 보기엔 결국은 친문을 제외한 지지층들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국 수석은 이번 건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제기한 인사 원칙에도 어긋나는 사람들을 계속 인사검증을 잘못해가지고 올라와서 논란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은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그간에 있어서의 업무에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능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은 오래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이 나서서 청와대가 정말 국민들에게 세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당이 할 도리라고 보는 거고요. 야당도 한 사람만 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비서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간 청와대 비서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작은 거 말고요. 굵직굵직한 것만. 국민에게 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요구.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경제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경제 위기를 얘기하면 적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경제 실상을 잘못 얘기할 수 있도록 보고서 올린 거. 예. 이런 등등의 문제를 쭉 정리해서 예. 지금 이 비서실 계속 가면 나라가 정말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당이지만 청와대 전면 개편을 요구합니다. 예. 이런 자세로는 가면은 저는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순방을 끝낸 문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에 대한 쇄신 해법 그리고 수위를 좀 예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두 분씩 근데 아까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출국하기 직전에 SNS에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 믿어달라 이런 말씀 메시지로 전하셨는데 이게 이제 최근 국내 문제에 대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외교로 돌아가시죠. 그냥 마이크 드셨으니까. 답변 곤란하신 정도. 예, 이렇게 남북 간의 평화 이루고 완전한 비핵화 이루고 하는 것도 정의로운 나라에 포함되는 것이죠. 좀 아까 뭐 고영식 교수도 반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리고 듣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이 아까 지금 그게 좀 걸려서 그래요. 정태근 의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 뭐라 그랬죠? 뭐 일개 뭐 평론가에 불과. 제가 일개 평론가에 불과하니까요. 지나친 겸손이죠. 뉴스와이드에 뭐 아무나 뭐 일개 평론가만 나와 앉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과공비례요. 네? 과공비례라고. 우리 따끔한 지적을.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께서 일단 이게 조국부터 말씀하고 예. 그다음에 새신해법과 수위 예상요. 네. 일단 이게 조국에 대해서 속내는요. 네. 일단 이게 여당은 조국은 이게 촛불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지켜야 된다. 네. 조국 교체 요구는 정권 흔들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게 여당의 속내고요. 예. 이에 비해서 이게 야당은요. 네. 야당은 이게 조국은 SNS 자기 정치를 한다. 그리고 이게 검증 실패했다. 그리고 이게 특감반에 대해서 지감독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이게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이게 야당의 속내거든요. 네. 근데 저는요. 조국 교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게 이분이 민정수석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이게 민정수석은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어떤 여론을 가감 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하면 쓴소리하는 이런 이게 자리입니다. 예. 이 말이 민정수석은 입으로 하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이게 귀로 듣는 자리예요. 이 말이 이게 국민의 민심을 두 귀로 똑바로 듣고 전달해야지 예. 본인이 이게 입으로 SNS로 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일단 이게 그 새신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 새신 해법하고 수위요. 예. 일단 이게 수위를 예상해 보면요. 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무자 문책선에서 뭐 특감반에게 교체하고 이스라엘에서 이게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비판하면 일단 이게 기강을 완전히 쇄신하려면 첫째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부터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동문서답하고 못 묻겠잖아요. 외교외에는. 이런 이게 소통 문제 또는 이게 대탕평. 지금 이게 민정실에는요. 동문서답이 아니고 동문무답이죠. 민정실에는 이게 법무비서관도 우리법 연구의 간사,
또 이게 공직기강도 민변 사법위원장 이런 식으로 이게 대탕평이 아니고 뭔가 이게 코드 인사가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게 우리가 사고 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초심으로 돌아가고 예. 그다음에 저는 지휘감독 위선도 책임 물어야 된다고. 야, 오늘 서 변호사 컨디션 좋아요. 상당히 열변을 토한 데 대해서 양 박사는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동의를 좀 하세요, 자, 그래도. 지금 네.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워낙 비판을 해댔으니까 네.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지금 그렇게 비춰졌어요. 예. 그런데 정리를 해보면 예. 김모 수사관의 개인적인 비위, 예. 그쪽 셀프 승진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 그거, 그다음에 특감 반원들의 골프 네. 초기에는 업무 시간에 골프를 쳤다 했다가 했다가 먼저 나중에 골프비 이제 주말로 제3자가 됐다. 골프를 쳤다. 이제 이 두 개거든요. 예, 예. 이 두 개를 가지고 조국 수석이 네. 사퇴를 하거나 대통령이 경질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야당에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오늘 네. 사안의 크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아까 고영신 교수께서는 가볍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사안의 크기가 작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수사관이라고 알려진 사람의 개인적인 비위와 그다음에 골프의 이야기 속에서 업무 시간 내의 골프가 아니고 주말에 친 골프의 이야기가 조국 수석이 과연 사퇴를 해야 되는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쇄신해법과 수위 예상만 빨리 오늘 정리하고 대통령이 넘어가죠. 지금으로부터 8시간 전에 오클랜드를 떠나며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요. 제목이 오클랜드를 떠나면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제작진 뛰어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묻고 듣고 수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상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이 전국 쇄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대대적인 개각을 통해서는 전국 쇄신의 효과가 없더라.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수많은 잡음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전국 쇄신과 그다음에 분위기 반전이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비서실은 너무 경무에 시달렸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또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아마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아마 이러한 이야기와 지금의 청와대 개편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후에 청와대의 대대적인 개편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에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마무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질이 아니고 개편의 과정에 있어서 교체되는 이러한 수순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둘러 넘어갔습니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한테 이기 비서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어서 우리 청와대 수석들이 먼저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든 지금 답방 문제 몇 개가 있으니까는 그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지난번 기내에서 기자회견 답변 거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올 초에 문 대통령의 모습하고는 완전한 일관성을 상실한 거예요.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면 신뢰의 위기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오시면 수석들 사표 가지고 와서 대통령님 개편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두 가지 제가 저 시간 많이 가세요.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이 답변 거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집중에 대한 문제였고 우선순위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사전에 대변인하고 기자들 간에 있어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로 약속했던 부분이었고 대통령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걸 거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시청자들 두 번째 넘어가야 사전에 비서 라인들이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하는 순간에
청와대 비서라인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그 장악력들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선상과 현재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적으로 비밀 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청와대 개편 작업을 해야지 청와대 통째로 다 바꾸겠다라고 던져놓고 개편하는 그런 경우는 한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네, 정의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이를테면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 교체라든지 이런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건 뭐냐면요.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예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청와대가 지금 권력이 집중돼 있는 측면이 있다. 예. 자, 청와대 지지율이 높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모이죠. 자, 권력이 높으니까 결국 뭐 합니까? 내각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언론의 지적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요. 근본적인 예. 국정운영 그래서? 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 교체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팩트로 필요한 30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올 초 신년 기자회견 할 때는 소통하는 정부를 표방하면서 아무런 주제, 사전 준비 없이 기자회견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에 그렇게 합의된 내용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5개의 질문을 하겠다, 받겠다라고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재원 교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제가 저 청와대 출입 기자로 그 해외 순방 이 취재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기내에서 이제 기내에서 근데 간담회 하는 경우가 간담회 거의 있죠. 없거든요. 예. 제 기억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역시 그때는 뭐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자. 지금 얘기에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질문이 나왔는데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상당히 그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이야기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질문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청와대 참모와 기자단 간에 또 뭐 약간의 또 이 소통이 좀 안 맞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질문의 초점을 흐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돌아가서 가면 언제 답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이 시간에 말미를 두면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그런 남습니다. 점은 있다. 6시 55분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누가 도대체 해경군 김 씨가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김혜경 씨라고 해가지고 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를 힘들고 억울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일단 검찰에 출석했습니다.